지금 여러분의 계좌 안녕하신가요? 혹시 당장 눈앞에 다가올 그 진짜 하락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무작정 가즈아만 외치면서 홀딩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시장에는 뭐 항상 환호성하고 비명 소리가 교차하기 마련이지만요. 솔직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남은 3월부터 4월 초까지 이 잔혹한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트코인의 결정적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딥다이브의 목적은요. 절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포 조장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이죠. 네네.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세력의 함정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완벽한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실전 전략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겉보기에는 그도 되게 지루한 조정장 같잖아요. 근데 내부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숨기고 있는 폭풍전야 상태거든요. 폭풍 전야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에 마감된 캔들 차트를 보면요. 그동안 시장의 심리적 생명선으로 여겨졌던 중요 지지선이죠. 67.3K가 하향 돌파되었습니다. 67.3K 주말 내내 가격이 좀 버티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셨을 텐데 결국 그 흐름을 깨러리는 결정적인 하락 캔들이 꽂힌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하락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요. 그러니까 차트가 떨어지는 그 각도 그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사실 우리는 보통 가격이 그냥 내려갔네, 올라갔네 이 결과 자체에만 집중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가격만 보시죠. 근데 그 떨어지는 속도나 각도가 시장의 진짜 분위기를 말해준다는 의미인가요? 네, 완벽하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약간 물리학의 법칙 같은 게 적용되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하락하는 기울기가 점차 만만해져야 합니다. 만만해져야 한다? 네, 매도세, 그러니까 시장에서 던지는 힘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오전 6시 캔들에서 67.3K를 깨고 내려갈 때의 데이터를 보면요. 저점이 완만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락 각도가 수직에 가깝게 엄청 가팔라졌어요. 수직으로요? 네, 매도의 가속도가 확 붙어버린 거죠. 듣고 보니까 이거 완전 하늘에서 떨어지는 농구공 같네요. 그러니까 공이 바닥에 닿으려면 떨어지는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멈추거나 아니면 바닥에 쾅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나야 그래야 다시 위로 확 튀어오를 텐데 말이죠. 네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차트로 치면 그 큰 소리가 나는 게 바로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바닥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냥 호공에서 가속도만 붙어서 더 빠르게 떨어지고만 있는 거네요. 시장의 역할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허공에서 가속도만 붙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67.3K는 지지선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머무는 정거장애일 뿐인 거죠. 그냥 정거장이다. 네, 높은 확률로 무조건 한 번 더 깨질 수밖에 없는 임시 저점입니다. 이 논리가 과거의 거대한 하락장 데이터를 복기해보면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과거 데이터라면 뭐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2021년 하락장이나 작년 2024년 8월 대폭락장 그리고 최근 2025년 3월과 6월의 패턴을 쫙 분석해보면요. 찐 바닥, 그러니까 진짜 바닥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진짜 바닥을 알리는 시그널? 그 두 가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 번째는 2025년 3월에 나타났던 기간 조정의 형태예요. 거래량이 문자 그대로 바싹 마르면서 가격이 아주 지루하고 완만하게 횡보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마른다는 건 살 사람도 없지만 팔 사람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시장에 던질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지쳐서 다 떠나버린 약간 피가 말리는 바닥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는 2025년 6월 패턴인데요. 기존의 하락 흐름을 깨는 엄청난 급락이 한 번 더 쏟아지면서 직전 하락 때 터졌던 거래량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 초대형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그니까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패닉셀 물량을 누군가가 밑에서 싹 다 받아먹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싹 다 받아먹으면서 V자 반등을 딱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가만 들어보면 지금 시장 상황은 그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 거래량이 바싹 메마르면서 횡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에서 물량을 다 받아먹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잖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정확해요.
지금 67.3K를 깨는 과정에서 이전 수치를 압도하는 대량 거래량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럼 아직 진짜 바닥이 아니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이건 아직 공포의 절정이 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찐 바닥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죠. 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바닥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걸 데이터가 명확히 가리키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럴 때 꼭 이제 진짜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대중의 착각과 세력이 파놓은 개미지옥 트랩입니다. 개미지옥이요? 네, 시장 심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구간이거든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계좌가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제발 끝났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제발 올라라 하면서.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조그만 반등 기미만 보여도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세력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는 것이 바로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 패턴이에요.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요? 네,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을 위로 살짝 진짜 아주 예쁘게 뚫어주는 그림을 딱 그리는 거죠. 아,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단톡방 같은 데서 막, 야, 드디어 하락 추세선 뚫었다. 지금 당장 돌파 매매 타점이다. 이러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이에요. 네네, 엄청 흔하죠. 근데 사실 그게 치명적인 덫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왜 덫인지 그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시장 흐름이 완전 동일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단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척하면서 시원하게 머리를 싹 들었다가 개미들이 달라붙는 순간 곧바로 하방으로 내리꽂아 버리거든요. 헉? 내리꽂는다고요? 네, 추세선을 진짜로 돌파해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되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을 압도하는 강한 매수 거래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펀더멘털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보죠. 지난 2월 28일에 전쟁 이슈 터진 이후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완전 극에 달했잖아요. 그렇죠. 다들 몸살이는 분위기죠. 네, 시장의 유동성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시경제의 충격 때문에 시장에 새로 들어올 신규 자금 자체가 완전히 씨가 말랐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신규 유입은커녕 자금력이 막강한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고점에 물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심각한 유동성 가뭄 상태에서 폭발적인 거래량도 전혀 없이 추세선을 살짝 뚫어 올린다.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뭔가 인위적인 거라는 거네요. 네, 자금력을 가진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량을 비싸게 떠넘기기 위해서 고의로 차트를 예쁘게 그려서 꼬시는 페이크 무빙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와, 차트를 억지로 그린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거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타보면 꼭 그렇잖아요. 미친 듯이 수직 낙하하기 직전에 꼭 그 기차가 위로 천천히 진짜 아주 지루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아, 네. 그 덜컹덜컹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죠. 네네. 그때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 가나 보다 경치 좋네 이러고 방심하고 있을 때 꼭대기에서 예고도 없이 밑으로 확 꽂아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력들이 지금 개미들을 딱 그 롤러코스터 꼭대기로 태워서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바로 그 지루함과 평화로움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가 데이터상으로 가장 경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그 형태거든요. 시원하게 급등해서 차라리 빨리 저항을 팍 맞는 게 아니라 지루하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야금야금 가격으로 올리는 형태요. 아, 야금야금. 네, 이렇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장기 하락 추세선을 살짝 돌파하는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아, 내가 틀렸구나. 지금이라도 타야겠다. 이러고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감행하게 되죠. 세력의 가장 사랑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개미지옥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논리적으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금 분석하신 내용대로라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고점은 이미 나왔고 결국 모두가 두려워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6만 달러까지 시장이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상으로는 하방 압력이 훨씬 강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굳이 지금 이 복잡한 매수 타점을 고민해야 하죠? 그냥 현금 꽉 쥐고 6만 달러 깨질 때까지 앱 삭제하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게 논리적으로 훨씬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정말 쉽습니다. 시장을 관망하는 게 때로는 최고의 투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코인 시장의 하락장에는 대중이 잘 모르는 엄연한 규칙이 존재하거든요. 규칙이요? 네,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빙의를 해보세요. 만약 지금 당장 6만 달러까지 다이렉트로 가격을 쫙 폭락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이렉트로 폭락시키면
시장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완전 패닉에 빠져서 다 도망갈 테니까 결국 세력들도 자기들이 가진 막대한 물량을 비싼 값에 넘길 호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연일 시장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이런 유동성 감음 상태에서 수직 하락을 확 줘버리면 세력들조차도 이익을 실현할 구간이 아예 안 나와요. 세력이 개미들에게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려면 반드시 대중의 탐욕을 자극해야만 합니다. 아, 탐욕을 자극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바닥이었네. 다시 전고점 돌파하러 가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들 매력적인 반등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인위적인 반등 구간이 우리가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노려야 할 최고의 타점이 되는 거죠. 아, 세력의 작전을 우리가 역이용하는 거네요? 네.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박스권 하단인 63K 부근에서 70K를 넘어 74K 부근까지 올라가는 이 기술적 반등은 비트코인만 해도 대략 10% 이상의 갭이 열려있는 엄청난 기회의 구간입니다. 와, 63K에서 74K까지요. 비트코인만 10% 이상 수익 구간이 열려 있다니 여기서 제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세력의 의도와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거 저희가 진짜 피말리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정말 여러분 계좌 지켜드리려고 이 자료를 밤새워 준비한 만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비트코인이 10% 정도 단기 반등하는 구간이 열린다면 이건 특히 덩치가 작은 가벼운 자발트 코인들에게는 엄청난 폭등 수익을 안겨주는 마법 같은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60K로 가는 하락을 무작정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반등 수익을 아주 영리하게 발라먹고 빠져나와야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들의 접근법이죠. 세력의 함정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수익 구간으로 만든다. 진짜 너무 짜릿한데요. 자, 그럼 세력이 왜 반등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원리까지는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정확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가? 실질적인 매수 매도 타점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실전 타점입니다. 먼저 매수 타점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67.3K는 무조건 깨질 저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조금 빨갛게 변했다고 해서 이 애매한 자리에서 섣불리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수 타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어떤 건가요? 첫째, 67.3K가 깨지면서 시장에 극도의 공포가 덮치고 투매 물량이 쏟아질 때 직전 하락에서 터졌던 거래량을 완전히 압도하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농구공 비유네요. 공이 바닥에 쾅 부딪히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는 그 순간을 잡으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폭발적인 거래량이 안 터지고 진짜 지루하고 피만 내는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면요. 중장기 박스권의 완전 바닥인 63K를 이탈하기 직전에 아마 강력한 방어선이 형성될 겁니다. 그 63K 부근이 우리의 두 번째 진입 타점이 되는 거죠. 63K 부근요. 왜 하필 거긴가요? 세력들도 63K마저 깨버리면 시장의 매수 심리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럼 자신들의 그 꼬시기 작전도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는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차트를 돌려세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K 부근이나 아니면 거래량 터지는 바닥에서 매수에 성공했다 쳐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살 때는 기술이고 팔 때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도가 100배는 더 어려운데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우리가 분석한 1차 매도 목표가는 70K 부근입니다. 여기에는 차트 역학적인 명확한 두 가지 근거가 존재해요. 오, 근거가 뭔가요? 첫째는 과거부터 켜켜이 쌓여온 막대한 매물대가 겹치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70K 부근은 쉽게 말해서 몇 달 전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의 무덤 같은 곳이거든요. 무덤이요? 네, 가격이 본전에 딱 도달하는 순간 본전이라도 찾고 나가야겠다 하면서 탈출하려는 개미들의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두 번째 근거는요?
둘째는 결정적으로 오늘 오전에 마감된 CME, 즉 시카고 상품권에서 차트상에서 비어있는 갭이 딱 70K 부근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CME 갭이요. 주말 동안 우리 일반 코인 시장은 계속 돌아가는데 기관들이 거래하는 CME는 문을 닫으니까 월요일에 장이 딱 열릴 때 가격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 텅 빈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 방바닥에 실수로 쏟아놓은 물 같은 거네요. 당장 급해서 딴 데 가서 막 놀더라도 결국 엄마한테 등짝 맞기 전에 무조건 돌아와서 그 빈 공간을 싹 닦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차트의 성질 말이죠. 와, 차트의 회귀 본능을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차트는 위든 아래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메우려는 강력한 자석 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70K 부근은 세력의 인위적 펌핑이랑 이 갭을 채우려는 차트의 성질이 딱 맞물려서 아주 높은 확률로 도달 가능한 1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아, 70K가 1차 목표가군요. 그럼 2차 목표가는 어디로 보시나요? 그다음 2차 매도 목표가는 73K에서 74K 부근으로 설정합니다. 73K에서 74K면 직전 최고점에 거의 다다르는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아마 사람들은 이쯤 되면 야, 전고점 돌파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이러면서 완전 눈이 돌아갈 텐데요? 그게 바로 세력이 노리는 최면 효과입니다. 이 구간은 직전 고점의 매물대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구간이자 시장의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를 펑펑 터트리는 시기거든요. 온갖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막 쏟아지고 사람들의 탐욕에 진짜 그게 달하겠죠. 뉴스에서 막 가즈아 외치겠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분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 73K에서 74K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척 머무르다가 결국 개미들에게 물량을 싹 다 떠넘기고 다시 무서운 하락세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남은 물량을 전부 정리한 다음에 시장에서 발을 빼야 합니다. 정리가 아주 딱 되네요. 63K 부근이나 거래량 터지는 바닥에서 잡은 뒤에 70K에서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고 73K에서 74K 오면 그냥 남은 물량 다 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맞습니다. 아주 깔끔한 요약이네요. 자, 그런데 아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간 알트코인 전략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보죠. 비트코인이 63K에서 70K로 올라가는 이 반등장 속에서요. 지금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넉넉하지 않다면 솔직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이 덩치 큰 메이저 코인들은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알트코인을 노려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현재처럼 유동성이 메마른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장에서는요. 시가총액이 무거운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절대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되나요? 세력 입장에서도 적은 돈으로 차트를 확 끌어올리기 쉬운 시가총액 3천억 원 이하의 아주 가벼운 알트코인들이 타겟이 되거든요.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과거에 디카르고나 폴리메스 같은 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아, 디카르고나 폴리메스요? 네, 하락장 내내 가장 핍박받고 엄청나게 떨어졌던 이 낙폭 과대 코인들은 위로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살짝만 반등의 온기를 불어넣어줘도 매수세가 적은 저항을 뚫고 폭발적인 펌핑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죠. 아, 그렇겠네요. 위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쑥쑥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서 매수 타점이 딱 왔을 때 비트코인과 더불어 이렇게 시총이 낮고 낙폭이 컸던 알트코인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덩치가 큰 녀석들보다는 그동안 가장 많이 맞아서 짓눌려 있던 그 시총 3천억 이하의 가벼운 알트코인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때 가장 무섭게 올라간다. 이거 진짜 실전적이고 강력한 인사이트네요.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의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차트와 심리전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 끝나자마자 당장 계좌 열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딱 한 가지만 내려주시죠. 차트가 조금 빨갛게 반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애매한 구간에서 절대 추격 매수 버튼 누르지 마십시오. 67.3K가 깨지면서 시장의 공포스러운 대량 거래량이
진짜 터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서 63K 부근의 완벽한 바닥에서 매수에 성공하셨다면요. 그때는 스스로의 마인드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믿지 말라고요? 네. 수액이 막 나고 있는 상태에서 1차 목표가인 70K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탐욕은 반드시 이거 무조건 더 간다. 정고점 돌파한다. 이렇게 속삭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직후에 반드시 1차 목표가인 70K 부근에 지정가 매도를 미리 걸어두셔야 합니다. 아, 기계적으로 팔리게요? 네,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자신의 탐욕을 시스템으로 묶어두는 사람만이 이 함정투성의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탐욕을 믿지 말고 지정가 매도 시스템에 아예 맡겨버려라. 진짜 뼈를 때리는 조언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시나리오는 결국 거대한 하락으로 가는 길목에 세력이 파나온 가장 달콤한 덫을 우리가 역으로 발라먹자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이용하는 거죠. 네, 이 화려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 76K가 중장기 사이클의 진짜 고점이었음이 증명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력의 단기 트랩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법을 배웠잖아요. 네, 아주 유용한 전략이었죠. 그런데요, 이 모든 달콤한 반등이 끝난 후에 전 세계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6만 달러의 방어선마저 어느 날 허무하게 박살나고 무너져 내린다면 과연 시장의 진짜 공포의 바닥은 대체 어디까지 열리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다음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대한 시면의 붕괴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